해외 공간을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지속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외 공간이 해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지원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 취업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프라, 방산, UN 조달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그리고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어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 국민 보호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교부가 새롭게 구축한 영사민원 포털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은 재외 공간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달라집니다. 해외 24시간 영사 콜센터 통역 서비스 언어에 올해부터 베트남어를 추가하는 등 영사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과의 관련 협의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 한 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믿음직한 외교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혁신 노력들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외교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외교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와 외교부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외교부의 노력이 대내외로 더욱더 잘 알려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기자단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그 비핵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그 개념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입니다. 그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92년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그 재외 공관장 회의에서 말씀하실 때는 북한 비핵화라고 그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념과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건가요? 개념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차 기자님. 네, 저 TV조선의 차종승 기자입니다. 비핵화 관련입니다, 장관님.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궁극적인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핵탄두나 핵 물질 폐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 타격용인 ICBM 폐기 수준에 머물 가능성 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이 있는 안보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건데 북미 정상이 담판을 원한다는 이번 2차 회담에서 우리 외교부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
궁극적인 비핵화 회담 성과는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담의 성과는 회담 또 협상을 해봐야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 아니라 주변 사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맥에서 이런 구체적인 언급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함의를 읽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정진 기자님. 네, 연합뉴스의 이정진입니다.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앞으로 이제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이 제공을 해야 할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가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상응 조치 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의 영변 단지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미국과 얼마나 교감을 이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것 이외에 상응 조치로 제공을 한다라고 한미가 좀 조율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간에는 그런 비핵화에 어떤 조치들이 따라와야 되는가 또 이에 대해서 미국도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 한반도 본부장 사이의 그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지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한미 간의 다양한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 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과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조치, 어떤 것이 상응 조치다 이렇게 예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전 기자님. 예, 저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입니다, 장관님. 방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물 지급 방안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관련해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국무부 또는 재무부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북측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재개될 경우에 그런 어떤 우리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 조치라든가 자산 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측의 의지가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현금 문제는 그냥 북핵 제재에 있어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부분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안보리 제재를 보면은 현금, 대량 현금뿐이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또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등 다양한 또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문제 등 다양한 그러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